건양가 본관 3층 회의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임에도 오늘따라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따스한 조명조차 오늘만큼은 사람들의 얼굴을 더욱 또렷하게 서늘하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같았다. 주하늘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인 시각. 타타타.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슬라이드를 넘기는 효과음이 건조하게 울린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숨소리가 얇아진 듯했고 의자 뒤에서 나는 작은 삐걱임마저 기분 나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며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차정원이 숨을 가다듬으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과 불안이 스며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정원을 향해 꽂혔다. 그러나 그중 가장 날카로운 눈빛은 단연 한혜라였다. 헤라는 이미 자리를 잡은 채 팔짱을 낀 상태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서웠다. 카메라는 정원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정원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아, 들켰나. 그런 느낌이었다. 정원은 조용히 빈자리에 앉으며 손끝을 조심스레 맞잡았다. 덜컥거리는 심장 소리가 그녀 귀에까지 울리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회장 테이블 상석에 앉은 헤라는 단 1초도 정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무언의 시선은 분명 말했다. 내가 익명글 올렸지. 난 다 알고 있어. 정원은 그 시선을 흘끔 건너다 보다가 마치 칼날에 베인 듯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서야 들어오냐? 헤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파고들었다. 주하늘 대표의 손이 멈추고 슬라이드 넘기던 소리가 끊겼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고개를 숙였다.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작은 비명이 터지는 느낌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늦으면 늦은 거지. 사정은 무슨 사정이야? 헤라의 말투는 이 상황이 단순한 지각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모든 비밀을 파헤친 사람의 눈빛이었다. 정원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가느다란 숨결만이 턱끝에서 흔들렸다. 카메라는 헤라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한다. 그녀 앞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는 익명글 캡처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글을 쓴 사람의 접속 위치. 건양가 며느리방. 정원의 손끝이 방금 얼음물에 담근 듯 싸늘하게 식었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쳤던 생각은 단 하나였다. 끝났구나. 장면은 서서히 전환된다. 조용한 복도 끝, 난숙과 주영채가 서 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긴장이 아닌 기묘한 흥분과 계산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숙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말했다. 이제 헤라도 알 때가 됐지 않겠니? 익명글 작성자 정원이라는 거. 영채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어두운 복도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순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영리한 사냥꾼 같았다. 진짜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지. 난숙은 단호했다. 헤라 마음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버려져야 해. 그리고 그게 차정원이면 더 좋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쾌감이 담겨 있었다. 영채는 모르는 척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알겠어요. 녹음 파일 준비해 갈게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기자와 난숙의 통화 녹음이 재생 준비된 채 떠 있었다. 난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 이번 일 끝나면 건양가에서 내 자리도 달라질 거야.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뒤에서 천천히 멀어지며 그 음산한 모녀의 실루엣을 길게 늘린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지만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모두가 헤라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라는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테이블에 부딪히는 의자의 금속성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그녀는 정원을 향해 비스듬히 다가왔다. 천천히. 마치 사냥감에 다가가는 맹수처럼. 정원은 자연스럽게 등을 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헤라는 정원의 어깨 옆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라는 듯 또박또박 독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듯 보였다. 정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을 텐데 왜 모르는 척하니? 헤라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익명글, 접속 위치, 정확히 며느리 방.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움찔 떨었다. 헤라는 그 미세한 떨림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래, 내가 한 거지. 그녀의 마지막 중얼거림은 다시 싸늘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카메라는 정원의 얼굴을 비춘다. 눈빛 속엔 두려움, 당황, 그리고 어딘가 묘하게 반짝이는 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목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숨이 흔들렸다. 이제 시작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켰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손등까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헤라는 이미 정원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차정원. 그녀는 차갑게 부르며 걸음을 멈췄다. 따로 할 얘기 있어. 따라와.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누군가는 불쌍하다는 듯, 누군가는 재밌다는 듯, 누군가는 두려운 듯. 하지만 정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 헤라의 뒤에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건양가 1층, 고요한 초상화의 방. 두 사람은 건양가 본관 1층 깊숙한 곳,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문이 퍽 닫히는 순간 바람이 끊겨 고요가 차갑게 울었다. 방 한가운데 헤라의 시아버지 건양가의 창업주 초상화가 높은 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격한 얼굴, 눈썹은 굵고 날카롭고 그림자 아래로 드리워진 시선은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정원은 그 시선 아래에 서자 자기도 모르게 등을 펴고 턱을 조였다. 헤라는 초상화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조명에 의해 반쪽이 밝고 반쪽은 어둡게 가려져 있었다. 그 표정이 마치 선과 악이 공존하는 무표정한 가면 같았다. 내가 한 거지. 헤라가 다시 말했다. 더 이상 추궁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정원은 눈을 떨구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차라리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 말이 날아왔다. 단호하고 빠르게. 그러나 헤라는 정원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초상화에 고정돼 있었다. 여기 계신 분이 살아계셨다면 내 같은 며느리는 가문에 발도 못 들였을 거야. 그 말은 정원의 가슴에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이 멎은 듯 했다. 카메라는 정원의 얼굴로 천천히 다가간다. 뺨 근육이 굳고 입술이 흩어질 듯 떨리고 눈동자가 살짝 흔들린다. 하지만 정원은 말했다. 그럼 왜 저를 들이셨죠? 헤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매섭게 정원을 베었다. 정원은 그 눈빛에 기눌리지 않았다. 저를 며느리로 선택하신 건 좋아서가 아니었잖아요. 뭐? 헤라의 눈매가 부드러워지지 않은 채 올라갔다. 장난스러운 놀람도 당황도 아니었다. 딱 하나. 분노 직전의 흥미. 정원은 숨을 한번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를 이용하시려 한 거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초상화도 조명도 먼지 한 톨조차 정지한 듯 했다. 헤라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요동쳤다. 내가 지금 나한테. 정원은 그 말 사이로 끼어들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초상화로 옮겼다. 처음부터 전 여기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말하고 나서 정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표정은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헤라는 정원을 응시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천둥 같은 위력으로 방 안을 울렸다. 그래. 드디어 헤라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진 듯 거칠었다. 내 말대로야. 정원이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난 너를 우리 집에 앉혀놓고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정원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다. 눈동자만 아주 조금 흔들렸다. 넌 우리 집안에 필요한 얼굴이었고, 이미지였고, 위치였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 말은 예전에 정원이 느꼈던 애매한 냉대를 이제 명확한 말로 규정해버린 순간이었다. 혜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런 내가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늘하게 떨렸다. 우리 집안을 흔들어?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말에 담긴 감정을 읽어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공포. 혜라는 정원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이 정원의 눈을 완전히 삼켰다. 익명글로 건양가를 무너뜨리고 하늘이까지 끌어내리고 진회장을 흔들어? 정원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조용히 해. 혜라는 정원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다. 내 의도 따위 필요 없어. 카메라는 혜라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한다.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서려 있었다. 1. 어떻게든 벌을 주겠다는 확신. 2.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집착. 정원은 그 두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다. 혜라는 단순히 분노한 게 아니다. 정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건양가 계단 앞 난숙의 그림자. 장면이 전환된다. 고요한 복도. 계단 아래에 난숙이 서 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나왔던 정원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핸드폰 화면을 문질렀다.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정원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증거.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영채가 걸어왔다. 엄마, 준비됐어요. 영채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난숙은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우리 딸, 오늘만 지나면 내가 1순위야. 그 말은 딸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의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혜라가 있는 초상화의 방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앞으로 벌어질 파국을 예고한다. 초상화 앞 다시 두 사람. 혜라는 정원과 마주한 채 손가락을 들어 초상화를 가리켰다. 저분이 우리 집안을 세웠고 내가 이 집안을 지켜왔다. 그녀는 다시 정원을 보았다. 너는 그것을 망치려고 했어.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건양가를 망치려 한 적 없습니다. 혜라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그리고 그녀는 손짓했다. 문이 열리며 난숙과 영채가 들어왔다. 영채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난숙은 능청스럽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다가왔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정원아, 너 정말 왜 그랬니? 정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난숙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똑똑하게 말했다. 이걸 들고 오신 건 누구세요? 난숙의 표정이 딱 0.2초 동안 굳었다. 하지만 금세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